저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저 정도 상황을 만들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야 돼요.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물론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부르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증거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선출직 서열 2위입니다, 2위. 여야를 떠나면 대통령 다음에 이재명 대표인데, 저렇게 불러대고 조리돌림 하는 거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스럽거든요. 이재명 대표 오늘 나가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왕복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질문도 받았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 장면은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장면이고요. 사실 그런 거지.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라도 정권 뒤집자는 소리 나올 정도 상황인 거잖아요. 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기레기. 뭐냐면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댈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디미는 거예요. 이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누군가를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을 얻어내고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러겠다고 하더라 밖에 없어요 지금. 이화영은 다시 원위치가 됐지만 김성태의 말도 그렇고 이화영 말도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해서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도를 부르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와야 된다고. 그게 없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 대전 요성을의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당장 끌어내려야죠. 낙선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사법 리스크 이야기했어. 이 양비론 양씨는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고도 불러대는 새끼들이 저게 정상입니까? 언론들이 검찰의 몇 번째 출석이다, 또 검찰 출석한다 이런 것만 기사로 쓰지 검찰이 왜 6번이나 부르면서까지도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식의 이유가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식 13일 차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겹게 발걸음하셔서 소환 조사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골 보기 싫은 거야. 같은 진영 내에서요. 하긴 뭐 대전 요성을의 그 사람은 사실 우리 쪽 진영 사람도 아니지 알고 보면. 그 이야기 있다가 2부에서 대전 요성을 공약 분석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 오늘 메시지는 거의 명확했어요. 길지도 않았고 내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증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엮어서 중대 범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옛날에 누구 전화 통화했지 않냐 같은 아니 그 어마어마한 거액을 북한에 이재명 대신 돈을 보내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을 못 만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어떤 미친놈이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못 이윽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옆에서 같이 보면은요. 10일 날 검찰 출석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할 수 있을까? 몸 상태가 어떻게 그 전날에 그 최고위원 회의는 또 일어나지는 못하신 상황이었었잖아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도 들었었는데 오늘 11시 반에 의총을 마치고요. 몸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저 모습은 그래도 내가 검찰 출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서 계시기 때문에 머리도 못 감았는데 머리를 감으신 거예요, 저거는. 아이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의연하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 저 목소리를 보고 어떠한 심정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 오신 분들이 걱정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몸 상태입니다. 이게 정신력으로 버티는 상황인 거죠 지금. 육체는 아마 완벽하게 피폐해졌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케어하는 비서가 3명 있답니다. 3명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건데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물은 안 먹지만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검찰에 나갈 때 씻지 말고 나가시라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조사하는 검사람도 좀 힘들어 봐야지. 근데 비서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숨 쉬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는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와가지고 이제 뭐 무슨 뭘 음식을 먹고 있네, 가짜 단식이네, 출퇴근 단식이네 지금 쏙 들어갔어요. 왜? 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난 저 정도 굶으면 계단 딛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체 힘이 없어가지고 헛디디면 구르는 거예요. 이걸 검찰이 지금 출석을 해가지고 지금 저런 상황에 있는데 왜 있잖아.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가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걸 볼 것이다. 증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언론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정도 대한민국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댈 때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면요. 윤석열도 잡아넣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윤석열한테 대선 때 불법 자금 한 1억 원 전달했다고 내가 주장을 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검찰이 윤석열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딱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전달했을 때는 뭔가 명확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전에 말씀드렸잖아. 송영길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알아? 이정근 핸드폰에서 나온 이야기, 영길이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이야기에 전원의 전원이잖아. 그걸로 지금 송영길 대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1당에 지금 단식을 13일이나 한 당대표를 또 3일 만에 불러다가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국민들 수준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죽창 들고 봉기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조사서에 이제 서명하잖아요. 날이 나지 않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굳이 그런 보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도는 그냥 썩은 보도다, 쓰레기 같은 보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국민 누구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는 사람의 우리의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취지가 아닙니다. 그 워딩이 그대로 수정되지 않으면은 그 서명에 날이 나지, 그러니까 서명란에 날이 나지 않아도 된다. 그 거부권은 국민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단식을 통해서 항의 표시를 한다는 건 정권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항의 표시가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때 전혀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정치의 기본이에요. 내가 항의 표시하는 쪽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 항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태도, 그게 그건데 지금 윤석열은 그것마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자체가 출발점이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출발한 거죠. 단식이 길어지거나 또는 국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그런 정도 재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신에 우리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우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들 믿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므로 단식 끝내겠다, 이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단식하는 야당 대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있잖아요. 뭐 물을 놈도 아니지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원래는 이런 상황 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야죠. 단식 그만하시라고. 야당이 의견을 뭐 수용하겠다는 말하고 수용 안 해도 돼. 이 뜻은 뭐냐면 이재명 죽어라예요. 한덕수든 김기현이든 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죽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대표를 죽으라고 말하는 놈을 우리가 그대로 두냐고. 정치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라 망해먹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지지층이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너 내려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건 정치 상도덕도 없는 폐륜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 집회 단식 투쟁 현장의 천막이 어디에 있냐면 국민의힘 모두 국회에 들어드는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차를 타고 오잖아요. 내리면은 바로 거기 계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갈 때 불과 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앉아있을 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그 여당일 때 주로 야당이 하는 게 단식이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13일간 오늘 이재명 대표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여당이나 정부에서 찾아와서 단식 그만두시라고 하는 그게 다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표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이게 쭉 오지 않습니까? 민주진영 지도자의 단식이 지금 최장기간입니다. 오늘이 전혀 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와서 깽판 한 번 쳤죠. 태영호. 태영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아 그래?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 죽으라고 하는 거네? 그럼 당연히 우리들은 그거 아니까 분노하는 거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총회 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저 정도 상황이면 정권 끌어내리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가 뭔데? 크게 보면 독재예요, 그냥 독재. 전두환 때도 못 봤던 독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국회의원들 딴소리 나오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끌어내리는 게 이런 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 언론은 민주당 내에 갈라치기만을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조홍천이 의원총회 나오면서 무슨 뭐 심령 부흥회냐 이렇게 이죽거리고 나왔다는 정보는 있습니다만 소위 비명계로 불리우는 고민정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민주진영 단합의 계기가 확실히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제외하고 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언론들은 지금 갈라치기만 하고 있죠.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합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하루하루 더해 갈수록 국민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치면서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표를 두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딴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목소리를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단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자는 거, 대화를 하자는 건데 여당에다 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실에서 오늘은 정치 현안이라서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해갖고 통과를 시켜도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네요. 미친. 국민의힘이 더 나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부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이 더 나쁘지. 단식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단식장 안 가냐 그랬더니 명분을 찾기 어렵대요. 야, 나 지금 정치 뭐 저 용어랄까 이런 표현들 중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 처음 보네. 명분을 찾기 힘들어요. 얘들 말이 성립이 되려면 윤석열이 정치를 잘해야죠. 정치를 잘하는데 야당 대표가 뜬금없이 지들 주장처럼 검찰 출석 안 하려고 했잖아. 그 뭐 방탄 이런 이야기 무슨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이재명 방탄.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흉상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방탄.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갔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을 명분이 없는 건데 얘네들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 이게 사람 새끼들이에요 이게.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을 뭐 예를 들면 50% 이상이라도 지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극우 이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들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라고 난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고요. 그건 거의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인간이 아예 아니구나라는 것은 이번에 명분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사람 되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단식 중단에 명분을 주겠다면서 시식 행사할 때 시식해라 장식 중단에 명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날 시식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명분을 주겠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 했었고요. 지금 대표가 단식을 왜 합니까? 민생이 파탄났다.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민생을 제대로 좀 해라라는 거고,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폐수에 대해서 대통령은 찬성하지 않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금 홍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반대를 해라라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답답합니다. 예. 자, 근데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권양숙 여사님 통화하신 거. 그냥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권양숙 여사님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단식 뭐 이제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 건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통화하는 모습은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웃으면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훔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검찰이 갖고 있는 뭐 짐승 같음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 희생자의 유족이신 거잖아요. 그 과정 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거죠.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노무현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 우리 방송 보는 분 중에도 꽤 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안 됐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말즈음부터 노무현 못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결국 선거장 안 나가서 투표 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검찰이 그지랄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까지 털어버리는 수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뭐 내가 노무현한테 미안했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재명, 조국,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왜 4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한 방에 털었으면은 400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검찰은 압수수색 좋아해서 합니까? 증거를 못 찾아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들 니들 다 내려가라고 검찰 자체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검사 5명에 대한 탄핵은 아예 지금 한 70명 정도밖에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다잖아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불의의 사태가 나면 그때 또 미안해 할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 왜 그렇게 한 번 당하는 건 그냥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2번, 3번, 4번 당하는 건 속임을 당하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 동병상련을 아는 분이 전화하니까 그냥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단식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해야죠.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 후에 얘들이 일단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려고 빌드업했어요. 일단 조사받았다 그러는데 막상 거기를 가면 증거가 제시 안 된 상태에서 이화영 번복된 그 전에 이화영의 증언이나 김성태의 증언. 근데 진술 번복했던 김성태나 이화영도 진술 번복하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치면 더군다나 단식 후이거나 중이기 때문에 역풍이 불 거라는 그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꽃놀이패라고 하는 건데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구속영장.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가서도 구속영장을 치기 위해서 온갖 그 트집을 잡는 거죠. 조서 열람을 뭐 거부했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 검찰은 있잖아요. 지금 명단이 남아 있거든요. 수사하는 검사들 명단이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처벌해야 돼요. 정치 조작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역풍 걱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에서 영장을 치면 역풍이 불 거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저번에 체포동의안 그 부결됐을 때도 역풍 안 불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 소수이기 때문에 역풍이 안 불어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재명 지켜라! 라는 국민적 요구가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풍이 왜 붑니까? 자, 아까 민영규 의원 방송부터 황상호님, 썩렬이 끝님, 우젤라님, 응답하는 파랑새 천년미소님, 레오맘님, 상록수님, 황상호님, 고고식님, 푸르른 솔님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